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 TV입니다. 해외에서의 고수익 일자리 혹은 특별한 경험을 위한 박람회 참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 사건들을 통해 직시해야만 합니다. 태국에서 실종된 20대 한국인 청년 A씨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버는 환전상일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믿고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곳은 태국의 국경 도시인 매사이였습니다. A씨는 가족에게 강을 건너 미얀마로 강제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는 KK 단지인 것 같다. 곧 휴대전화를 빼앗길 것 같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A씨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이며 외교부 역시 사건을 인지하고 소재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동문화방송은 이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우리 지역 출신 청년이었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되었던 한국인 10여 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한 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 경북 예천 출신의 20대 대학생이었던 것입니다. 22세의 대학생 B씨는 지난 여름 가족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과 2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B씨가 캄보디아에 도착한 것은 지난 7월 17일.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조선족 말투의 한 남성은 B씨의 가족에게 B씨가 이곳에서 사고를 쳐 감금됐다. 5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B씨는 캄보디아 캄포주의 보코산 범죄단지 인근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의 KK 단지, 캄보디아의 보코산. 이 두 사건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지는 통계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캄보디아에서의 납치 감금 피해 신고는 2023년 한 해 동안 1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과 7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251건으로 1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 우리 청년들을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수치입니다. 태국과 미얀마 국경의 KK 단지, 그리고 캄보디아 캄포주의 보코산.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 두 사건에서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범죄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KK 파크 일명 KK 캄플렉스는 미얀마 미와디 지역 태국 국경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사기 인신매매 복합단지입니다. 주로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며 합법적인 IT 고소득 일자리로 위장해 전 세계의 구직자들을 유인합니다. 피해자들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채 로맨스 사기, 투자코인 사기, 전화금융 사기 등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 일부는 조직 간에 인신매매되기도 합니다.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 정부가 KK파크를 동남아 최대 규모의 범죄 거점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피해자가 구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치안이 취약하고 범죄 조직이 강력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갇혀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현대판 인신매매와 사이버 사기의 상징적 장소로 불립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 청년들을 노리는 범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허술한 치안 지역에 거점을 둔 국제범죄 조직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제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경계해야 할까요? 보도된 내용 속에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명백한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인을 통하거나 그럴듯하게 포장된 유인책입니다. 한 청년은 지인을 통해 다른 한 청년은 박람회 참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범죄자들은 완전히 의심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경계심을 허물기 쉬운 통로나 합법적으로 보이는 활동으로 위장해 접근합니다. 둘째, 금전 요구를 동반한 감금 협박입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들 범죄 조직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금전 갈취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극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안전수칙은
오늘 보도된 사건들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첫째, 떠나기 전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유하십시오. 해외로 출국하기 전 본인의 여권, 항공권 이티켓, 그리고 현지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의 신상 정보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을 개인 클라우드에도 반드시 올려두어 만약에 사태 발생 시 우리 수사기관과 외교부가 즉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공식 안전장치, 동행 서비스를 반드시 등록하십시오.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앱에는 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출국 전 자신의 여행 일정과 현지 연락처, 국내 비상 연락처를 등록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소재, 파악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5분의 투자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셋째, 가족만의 비상암호, 세이프티 코드를 정해두십시오. 피해자가 감시 하에서는 직접적인 구조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가족과 미리 비상암호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엄마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또는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가 보고 싶다 등 평소 대화와 다르면서도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기 신호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가 오면 가족은 즉시 경찰과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물리적인 위협이 느껴지면 즉시 소란을 피우십시오. 만약 강제로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공항, 호텔 로비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즉시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헬프 폴리스, 도와주세요, 경찰. I don't know this person, 저는 이 사람을 몰라요. 라고 외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주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제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희생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청년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들을 단순한 가십으로 소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지인을 통하거나 그럴듯하게 포장된 제안일지라도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닌 범죄에 미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위험 신호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주변의 청년들에게 이 사건들의 사실을 그대로 알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예방이 최선의 희망입니다. 미래와 희망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